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유성치입니다. 자, 오늘 이제 6강째입니다. 네, 반도체만 지금 3강째인데요. 이제 오늘 이제 반도체 마무리하고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밸류업 관련한 프로그램 도입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는 시장의 성격을 갖다가 우리가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종 진행하고요. 시간이 되면 최근에 제가 또 공부하고 있는 쪽이 VR, XR 기기 쪽이거든요. 예, 그쪽도 재밌더라고요.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면 거기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군들도 소개시켜주고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 시간에 다시 간략하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 분석을 좀 해볼게요. 많이 다른 아마 전문가분들께서 자세히 아마 잘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을 하겠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별로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단발성 테마 정도로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외인들이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여러모로 여의도 쪽에 있는 후배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요. 이래저래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단발성이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씩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 내에서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자동차 쪽이나 금융주 쪽이나 지주사 쪽이나 저 PBR, 그다음에 자사주 많이 보유한 기업들, 제가 HTS에다가 한 40, 50종목 정도를 정리했는데요. 오늘 파란불 켠 종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요새 말씀드린 게 뭐냐면 4월 총선 전까지 이쪽에서 모든 수급을 뺏어가 버리면 다른 업종이 좀 피해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안 볼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루 이틀 쉬는 척 하다가 오늘 또 반등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성격을 완전히 얘들이 다 규정해 버리기 때문에 이쪽이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가 제 판단에서는 단기 시세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좋은 기업들,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반도체 쪽에서 템버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템버거를 발굴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토요일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 제 강의를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이 사람이 뭘 강조하는지를 저는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봐야지 제가 무슨 장비, 무슨 기술, 이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그죠? 핵심은 어느 쪽이 될 거냐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기업들을 찾는 게 훨씬 수월하단 말이에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다 매매할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제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보물찾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전히 올랐는데 이제 PBR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한 1배 정도 수준.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5배를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우리 시장도 일본 증시처럼, 그죠? PBR을 끌어올리자. 이게 주된 이제 목적인데, 이게 약간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타 시장에, 그죠? 그런 종목군들이 빠지면서, 이게 정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 테마가 어떤 정책적인 지속성, 그리고 강제력,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총선 이후로도 하나의 테마로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지만 정책적인 추진력이 약화된다면 테마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유 때문에 빠지는 우량주들이 향후에 단기 또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딱 줏대를 잡으시고 둘 다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한쪽을 집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도 계시잖아요. 현대차다, 기아다, 삼성물산이다, 지주사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너무 빨리 팔지 마세요.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런 정책 이슈가 한두 달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연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걸 기대해 보면서 가져가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뭐 이 내용은 한번 보시는데 2월 중에 이제 프로그램 나오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계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너희들 그냥 상폐시켜버릴 거야. 퇴출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강제적인 조항들을 집어넣어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매입 소각 같은 경우도 너희들 그거 안 하면 바로 그냥 퇴출시켜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걸 규정화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런 강제 조항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어떻게 정책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좀 강제적인 조항이 나오고 생각보다 정책 추진력이 엄청 강화되면 좀 더 시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가져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요. 그리고 제가 저도 이게 처음에는 그냥 단발성인 줄 알고 이쪽은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뭐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후배하고 통화하다 보니까요. 1월 26일 날 CLS가 그 전략 리포트를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많은 외국계 정군사들에게 큰 손들에게 먹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총선 앞두긴 조금 선거용이긴 하지만 여하튼 한국도 저렇게 가는구나. 저렇게 가는구나. 근데 자기들도 딱 생각해 보니까 한국이 괜찮거든. 저 PBR이 심하고 배당도 되게 약했는데 배당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고 배당 우리가 되게 약하잖아. 배당 성량이. 근데 이걸 갖다가 좀 건드릴 것 같고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대주주 입장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하게 되면 대주주 지분율이 올라가니까 그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법 중에서 저 PBR을 갖다가 고 PBR로 만드는 방식 중에서 대주주가 가장 부담이 없는 게 바로 자사주 매입 소각이거든요. 그러면 또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유통주식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당도 앞으로 올려줄 것 같아.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기업 가치도 올라갈 것 같아. 주식수가 주니까. 게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상에서 계속 움직여. 10년 내 최고치야. 근데 내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투자를 해놓으면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 그러면은 원화 강세로 가면은 한 차이까지 먹네? 이거 세 가지 다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막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발성이라 생각했다가 마음을 좀 고쳐먹었어요. 후배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당분간은 이 테마가 다른 기업들의 주가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에 좋은 종목들이 쉬어간다면 성장주들이 쉬어간다면 저는 그 성장주들을 살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꿈에 투자하는 거고 저는 주식 투자는 성장에 투자하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주들은 어떤 단기적인 어떤 테마는 될 수 있겠지만 주도 성향의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 봐요. 예전에 어떤 저포주 열풍, 저 PBR주 열풍처럼 상당 기간은 좀 진행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진짜 알짜배기 종목들, 제가 말하는 그런 템버거 기업들을 사모아 나가는 한두 달 고생하더라도 그 종목들을 공략한다면 1분기 실적 발표되는 시점에서 제가 괜찮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예상의 실적들이 나올 거라고. 그런 기업들을 사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결국 PBR을 올리라는 이야기고요. 이번 정책은 PBR을 올리는 방식은 뭐가 있다? 결국 시총을 올리거나 자산을 낮추면 PBR이 올라가요.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배당을 정액하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하거나 부채 상환하거나 자산 매각인데 부채를 상환하거나 자산 매각하는 것은 대주주들한테 별로 유리한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이 가장 유력해요. 저건 실질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 배당도 성장을 높이라고 분명히 주주들 같이 주주 한원 정책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핵심은 배당 증액과 자서전 매입 소각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외인의 대량 매수가 아까 말했죠. 배당도 노리고 자서전 매입 소각하니까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게다가 지금 이 정도 환율 수준이면 들어와서 내가 향후에 밑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갔을 때 한 차익도 노리고 일석삼조잖아요. 그걸 노리고 쫙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는 빠져나가겠지.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시점은 조심해야 될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조정받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좀 과감하게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요건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아까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저는 총선 전까지 이쪽이 계속 랠리가 이어진다면 납포가대 우량주 저점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들어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다른 업종이. 그렇지만 그게 또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2월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고점 찍고 시세가 마무리된다면 다시 이 기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3개월마다 보통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이 삼성물산이 가고 뭐 현대차, 기아차가 가면 그쪽으로 또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이 완전히 뭐 개인 투자자보다 더 심하거든요. 계속 평가를 받으니까 급해지는 거죠. 시장 수익률은 쫓아가야 되거든요.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한 5% 올랐는데 내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5% 이상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쟤는 못해 이렇게 평가를 받아버리니까 어떻게든 빨리빨리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 몰리는 것처럼. 코스피 200에 들어갔다 하면 막 패시브 자금이 몰려가지고 어이없이 올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페나케라고 하잖아요.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라고. 그런 종목도 잘못 고점에서 걸리면 지금 실제로 고점에서 로봇주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업들 많잖아요. 머티리얼즈 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너무 기업 가치 대비해서 너무 시세를 분출했잖아요. 이건 수급 때문에 오른 거거든.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조심해야 되고요.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는 게 너무 고점에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또 크게 당하기 때문에 그죠? 조정 줄 때마다 조금 관심을 두시고 저는 아마 기간이 어느 지점에서 외인들이 더 안 들어오고 시세가 좀 마무리되면 또 빠르게 기존 종목들로 돌아올 거라 봅니다. 그때 또 시세가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계속 관심을 둬야 됩니다. 이건 제가 그 배당 할인 모형이라고 해가지고요. 배당 성장이 2% 성장하게 되면 상승을 시켜버리면요. 적정가가 5만 원 이상이 된다. 원래는 3만 원짜리가. 그만큼 이 배당 할인 모형으로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면 2%만 성장해도 배당률이 저만큼 3만 원짜리가 5만 원으로 적정 주가가 바뀐다는 거예요. 외인들은 그걸 노리고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른 애들은 한 3, 40%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그걸 노리고 여전히 싸다 보고 들어오는 거죠. 나름대로 다 계산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 이거 말고도 많아요.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다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좀 대표적인 덩치가 좀 큰 종목들 위주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향후에 조정 시에 관심을 좀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요. 반도체 지금 강이니까 얘들도 지금 보면 퍼가요. 그러니까 높지는 않습니다. PBR이 퍼도 그렇고 PBR이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이쪽도 어찌 보면 저 PBR 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저 PBR 준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같이 한번 올려봤습니다. 진짜 비싸지 않거든요. 자, 여기 마이크론 보세요. 마이크론 지금 보세요. 지금 23년도 실적 한번 봐보세요. 이 봐봐. 이거 하이닉스하고 비교해 보세요. 좀 짜증나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코스피에 있다는 이유로 매출도 그렇고요. 지금 요번에 또 4분기에서도 영업이익 났잖아요.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계속 적자였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도 그랬지만. 근데 이 보세요. 시총은 이렇게 차이 나거든. 30조가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미국에 상장시켰다면 지금 시총이 최소 제가 볼 때는 2배 이상은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템버그 기업 반도체에서 반드시 터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제가 숲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보지 말고 뒤에 제가 나무를 다 설명드릴 거예요. 뭐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장비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 큰 줄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게 왜 제가 인공지능과 반도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산업을 갖다가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그죠? 우리가 어떤 트렌드를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잘하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1등 경쟁력을 가진 그런 산업을 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이 정도 빼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일부 이제 뭐 업종별로 보면 뭐 제약 바이오에서도 잘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업종에서는 또 대표적인 기업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근데 뭐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저는 시대 트렌드는 지나간 업종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산업을 주도한다,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앞으로의 어떤 미래 트렌드에서 주도할 수 있는 쪽은 반도체라고 생각해요. 배터리는 좀 고생했다가 다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밤 9시에 유튜브 라이브 할 거거든요. 종목 진단해 드릴 테니까 그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지금은 제 판단에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국내에서는 투자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고객분들한테 운용해서 수익 나시면 그 수익금으로 또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 수익금만은 고배당 펀드 미국 쪽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빅테크 기업을 투자해라. 예. 저는 그렇게 강조를 많이 드려요. 예.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템버거가 나올 수 있는 성장하는 산업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구조적으로 그저 오를 수밖에 없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렇게 확률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게다가 말도 안 되는 업종에서 투자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쉬었다 가든 그냥 가든 결국에는 간다는 거예요. 이쪽이. 그 중에서도 어느 쪽이 갈 것이냐를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을 막 전망을 하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제가 안 된다. 자기가 실제적으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엄청 오를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성장할 거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저는 성장할 거라 봅니다. 챗GPT가 등장하면서 학습에서 추론의 단계로 넘어가는, 지가 생각하는 거야. 학습만 하다가 정보만 저장해 놓고 있다가 이제는 그 정보만 툭툭 내뱉다가 이제는 이 정보들을 갖다 결합시켜 가지고요 추론의 영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어떤 범용 반대체로 이걸 갖다가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애플은 애플의 칩을 쓰게 되고요, 테슬라는 테슬라의 칩을 쓰게 되고요, 삼성은 삼성의 칩을 쓰게 되고요. 다 모든 기업들이, 모든 그 펜리스 업체들이 독자적인 칩을 설계하려고 할 겁니다. 앞으로 모든 기업들, 중소형 펜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어떤 시장이 클 거냐? 응? 그 칩을 누가 제조해주고, 그럼 누가 수혜를 보고, 그죠? 거기서 확장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주문용 반도체, ASIC, 그죠? 주문용으로 그죠? 최적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딱 주면 걔들이 그걸 다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누가 수혜를 보는지를 같이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수혜를 봅니까? 우리나라는 이 인공지능 칩의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GPU가 있고요. 그 옆에 HBM이 쫙 쌓아놨어요. 지금 4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6개, 8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단도 지금 8단인데요. 이게 12단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작게 만들면서 기술적으로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게 HBM이잖아. 하이닉스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고요. PIM은 삼성전자의 무기입니다. PIM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반도체가 저장만 하잖아요. 근데 얘가 뭐 GPU나 이런 그 로직 반도체 있잖아요. 걔들의 기행을 일부 수행해 주는 겁니다. 프로세스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보를 줬다가 가져갔다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산을 해가지고 줘버리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저걸 갖다가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죠. 이미 개발을 해서 계속 테스트 중에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이쪽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주도권을 갖고 밀고 나가는 게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는 주도하고 있고 삼성이 조금 요번에 제가 자료 만들면서 삼성전자의 이기라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뺐어요. 막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근데 삼성전자가 요새 HBM에서도 밀리고, 그렇죠? D램에서도 성능이 지금 하이닉스한테 밀린다는 이야기가 용산 전자상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가격도 중고 가격도 밀린다 그러고, 이기감이 되게 증폭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에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더라도 HBM 쪽에서는 확실히 하이닉스한테 주도권을 뺏긴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투자하고 삼성전자 밸류체인보다는 하이닉스 쪽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그게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쪽에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도 공급 계약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1분기, 2분기 지나가면서 실적 발표될 때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네? 공급 계약이 계속 터지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H칩 수요 폭발로 인해서 TSMC의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삼성 파운드리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인공지능 칩 시대가 터지면서 폭발하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애플 거, 엔비디아 거, 그 다음에 누구예요? AMD 거. 그 세 개만 해도요, TSMC가 이미 지금 돌려서 그 빅테크 기업들 몇 개 주고 나면은 나머지 기업들까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이제 그 옆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나 이런 쪽에서 맡아가지고 해주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선단 공정 있잖아요. 전공정에서 보면 칩을 만들면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이 부분은 많이 따라 붙었어요. 그나마. 3나노 2세대에는. 3나노 1세대까지는 수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3나노 2세대는 지금 수율을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좀 안정화 단계고요. 4나노는 지금 75%까지 수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TSMC가 한 80%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따라잡아가지고 4나노, 3나노급의 수주를 조금씩 지난해부터 올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저는 TSMC를 넘어서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따라 붙을 수는 있다. 지금 한 3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생산량을 보면 캐파를 보면 삼성전자 대비해서 한 3.5배 정도 될 거예요. 더 벌어져가지고. 그렇지만 얘가 예를 들어서 10조를 한다면 10조보다 훨씬 더 크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10조를 한다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한 3조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큰 겁니다. 이걸 키웠을 때 그 엮여져 있는 그 밸류체인 기업들이 같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터무니없이 싼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둬야 되고, 그래서 HBM이나 파운드리나 지난주에 이제 강조됐던 패키징 쪽, 그죠? 후공정, 최첨단 패키징 쪽에서 템버거 기업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템버거 기업, 제가 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그걸 한번 고씹어 보시면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경쟁사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 해외 경쟁사들의 시총이 비싼 종목은요 12조 정도 해요. 매출이 한 1조 하면 시총이 한 12조, 적게는 한 9조 정도 하더라고요. 1, 2등 기업들이.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죠? 국내 기업들은요 거의 시총이 몇천억밖에 안 돼요. 왜?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근데 앞으로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출 1조인데 매출 1조인데 그러면 시총이 한 10배 가네? 해외 기업들은.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예를 들어서 매출 1조 찍으면 얘도 10조 가느냐? 지금 몇천억짜리들이. 그럼 1조 찍으면 10조 가냐? 대박이네. 와, 지금 사면 한 30배 먹겠다. 그죠? 근데 그렇게 쳐줄 수는 없는 거죠. 그잖아요. 왜? 그건 완전 탑티어 기업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2등, 3등 기업이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시장 규모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제 판단에서는 매출액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쳐주면 되겠다. 해외 기업은 퍼가 한 100배 정도 받더라고요.
제일 높은 기업은 한 105배더라고요. 어제 보러 제가 보니까. 근데 뭐 2등 기업이나 이런 쪽은 한 60배, 적게는 한 30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50배 이상 대부분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나와서 지금은 뭐 실적이 잘 안 나오니까, 그렇게 좀 뭐 50배 이상 되는 기업도 있고요. 뭐 적자 내는 기업도 있긴 한데, 지금은 비교가 불가지만, 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억 내고 200억 내고, 그죠? 영업이익을 그렇게 내고, 예를 들어서 매출액을 1000억, 2000억, 3000억 이렇게 내기 시작하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 아이디어에서 저는 이 종목을 모아갈 생각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좀 더 제가 시총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막 그 알테오젠 같이 이렇게 몇 조 원짜리 그런 기업이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기업은 제가 공개하게 되면 완전 바로 그냥 시세가 왜곡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앞으로의 매출 구조와 영업이익률을 제가 계산해 본 거거든요. 해외 기업들하고 비교하면서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해외 기업들은 지금 한 15%에서 2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기업들은 초창기니까 5%, 8%, 10%, 12% 이런 식으로 천천히. 근데 요거는 요 20%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20%는 그쪽에서도 못 찍더라고. 해외 그 대표 기업들도 20%까지는 잘 못 찍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이 정도 선이 지금 거의 최근에 찍었던 영업이익률인데 그 정도로 그냥 계산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순이익 비중은 한 80%로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펄을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비싸죠? 45배. 한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제 관심 종목을 가지고 22배, 13배, 8.7배, 5.3배 평균 그쪽은 펄을 갖다가 60배에서 100배를 평균적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못 주겠지. 당연히. 그죠? 근데 한 20배만 주더라도, 한 30배, 20배? 이 정도만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 수치는 회사 측에서 저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매출액은 회사 측에서 제시한 걸 제가 참고로 해서 그것도 보수로 잡은 거예요. 25년도에 자기들이 3천억 한다는데 제가 깎아가지고요. 2,600원만 제시해서 30%씩 성장한다고 본 거거든요. 근데 저거보다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제 판단에서는 지금까지 수주한 물량들을 계산해 보면 계산을 해보고 그 추이들을 그죠?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좀 그렇고요. 여하튼 그 추이들을 계산해 보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앞으로 몇 년간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요. 저 사람이 말하는 종목이 어느 쪽이지? 그것만 알아도 돼요. 그쪽 어느 쪽인지만 알아도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패키지 하다가 말았는데요. 전통적인 패키지 방식, 웨이퍼, 다이싱 패키징, 웨이퍼 레벨 패키지 방식, TSMC가 잘하는 거, 여기서 밀렸다고 했잖아요. FWLP 방식으로 해서 패키징 시장을 제압해 버렸거든요. TSMC가. 이건 뭐냐면 웨이퍼 단계에서 저기서는 자른 다음에 패키징 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바로 웨이퍼 단계에서 이게 칩을 갖다 자르지 않은 그 동그란 웨이퍼 있잖아요. 그 단계에서 바로 그냥 패키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비용도 절감되고요. 성능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이거 패키징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공정 시간도 많이 들고 여러모로 불편하잖아요. 근데 다 해버리고 잘라버리니까 훨씬 간편한 거죠. 빠르고. 저걸로 이제 시장을 제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패키징 기술 동향 변화도인데요. 와이어 본딩은 우리 많이 봤잖아요. 어릴 때. 이 와이어를 빼가지고 연결시키는 방식이고요. 플립칩은 저 밑에다가 솔더볼 있잖아요. 볼을 집어넣어가지고요. 그 밑으로 펌프를 연결해가지고 전기시로를 연결하는 방식이고요. 플립칩은 지금도 많이 쓰입니다. 와이어 저거는 뭐 저사양 쪽에서 많이 쓰이지만 핵심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요새 많이 뜨는 게 이제 TSV. 많이 들어보셨죠? 본딩. 네. 요거는 이제 이렇게 HBM 만들 때 이렇게 쌓아 올린 다음에 여기를 뚫어가지고요. 구리 기둥을 넣어가지고 전기신호를 연결해버리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요새 이걸로 상당히 많이 뜨고 있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은 칩 그냥
저렇게 안 하고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HBM이 있어요. 그러면 로직 칩들 있죠. 뭐 CPU다, GPU다, 그 옆에 깔려 있는 것들을 다 엎어서 같이 붙여버리는 거예요. 예. 붙여버리는데 저렇게 범프식으로 전기실을 연결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게 패드를 해가지고요. 딱 이렇게 딱딱딱 붙여버리는 거. 아주 간편하죠. 그걸 잘하는 게 어느 나라 회사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배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나? 네, 지난주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배시가 또 오늘 보니까 또 사상체육관을 또 경신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얘기했잖아. 최소 자기들이 2030년도까지 20조를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적게는 8조. 매출 매년 1조 내는 회사가 이걸 갖다가 30년까지 계산해 보세요. 한 6년 동안 20조를 팔겠다는 거예요. 많이 팔면. 적게 팔면은 8조. 그렇게 해도 1조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매출이. 근데 20조면은 그냥 6년 동안 3조씩 파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매출 1조 내는 회사가 매출이 얼마만큼 는다고 계산하는 거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네. 그러면은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요번에 삼성전자가 깔았더라고요. 천안 캠퍼스에다가. 천안 공장에다가 한 라인을 배시하고 얼라이먼트 머티리얼즈인가 그 있잖아요. 유명한 회사, 장비 회사. 그쪽에 이 장비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3D 패키징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 아까 패키징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2.5D에서 이 하이브리딩을 한다는 건 뭐냐면 3D로 다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D 패키징을 삼성전자도 결국 시작하는 거고요. TSMC는 이미 다른 쪽 그 칩에서 이 공정을 시작을 했어요. 이걸 라인을 이미 깔아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키징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많이 요새 많이 사용하는 거 FCBGA라고 해가지고 볼 그리드 어레이라 해서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FC CSP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많이 들어가는 거고 요런 거는 이제 조금 큰 칩, 서버나 이런 쪽이나 인공지능 칩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건 아까 말했던 내용이고요.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2.5D, 3D로 그냥 다 올려버리는 거죠. 아까 말했던 내용. 요거는 그냥 그림만 착착착 보고요. 넘어가면 돼요. 네, 글로벌 펩 3사 패키징 기술과 다 비슷한 기술이에요. 이거 말만, 이름만 다 다르죠. 다 비슷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 2.5D에서 지금 3D로 넘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TSMC가 제시한 첨단 패키징 기술. 네,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것도 그냥 한번 보세요. 오븐으로 구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물질이 녹아가지고요. 이렇게 붙는다는 겁니다. 되게 좀 무식한 방식인데요. 이 방식에서 이제 요새 조금 세련된 방식이 레이저 리플로 방식인데요. 프로텍에서 이걸 갖다가 유일하게 개발했는데 이건 이미 다 공급이 거의 완료됐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은 매출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대표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레이저 리플로우가 아니라 리플로우하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본딩하고 이거 하여튼 리플로우 방식은 본딩의 그 일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레이저 또 그 본딩이라고 장비를 또 개발했어요. 그건 지금 TSMC 쪽에 컬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공급된다면 프로텍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경쟁자들이 몇 군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테스트 하려고 하는 데가. 그래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HBM TC 본딩 방식인데요. 이런 기술적인 거는 그냥 그림 보면서 이해만 하면 돼요.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MR 모프 방식 이런 것들도 아까 말했던 그런 리플로 방식에서 조금 더 간편한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요. 특별한 기술 아니에요. 그래서 매스 리플로 장비, STI 이런 기업들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비 쪽에서는 템버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미반도체가 5배 올랐는데 거기서 또 5배 오르고 10배 오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지만, 저도 좋아하는 기업이지만 계속 관심은 두지만 하이브리드 본딩을 장비를 개발했다고 뉴스가 딱 뜨면 그렇게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제 판단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장비주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걸 묻어두고 내가 5배, 10배 먹겠다?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핵심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장비도 좋지만, 네, 다른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됩니다. 네,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성공하면 한미반도체는 그거 말고도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거는 같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게 되면 정말 크게 갈 수 있죠. 아까 말했죠, 배시. 이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네. 장비주들을 선택할 때 이 영업이익률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들이거든요. 3, 40% 이상 이렇게 영업이익 나는 기업들은 글로벌 1등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 퍼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 1위, 2위 기업들. 네, 배시. 지난주에 제가 업데이트한 건데요. 연초에 다 만들었던 건데 한 달 전 자료를 제가 지난주에 또 업데이트하면서 올린 건데요. 이거보다 더 올랐어요. 디스코. 이것도 조금 지난주 아마 데이터일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HBM 밸류체인. 네, 이건 한번 녹화 방송 보실 때 한번 쭉 보세요. 해외 기업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섞여 있는데요. 네, 참조하시라고 올려드렸고요. 이건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 장비주로 투자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안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저는 금사장비 쪽도 관심 있는 종목이 하나 있고요. 예, 역시나 저 이쪽 단계에서도 하나 있고요. 유리기판 쪽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이끌어갈 반도체 3대장. HBM, CXL, PIM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실체가 있는 건 HBM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CXL 관련주다, PIM 관련주다 해서 막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 저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이게 어떤 실체를 가지고 오르는 게 아니라 테마성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어느 지점에서 분명히 무너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HBM 쪽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향후에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쪽 기업들은 네, 상당히 시세를 많이 탈 거예요. 급등락이 좀 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고는 보여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용들은 제가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HBM은 잘 아시는데 D램이란 거 고대역폭 메모리 D램이잖아요. CXL 같은 경우는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외장 하드 같은 거예요. 외장 하드 같은 걸로 확장하는 거고 메모리 그 능력을. PIM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잖아요. 메모리 자체가 계산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죠. 아마 뒤에 또 나올 건데요.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HBM, DDR보다 훨씬 빠르다. 입출구 수가 많아가지고요. 훨씬 빠르다. 이렇게 HBM은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 대체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GPU 옆에 막 DDR 램을 깔았다가 지금은 다 그래픽 DDR을 깔았다가 지금은 HBM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단계고요. CXL 개념은 아까 말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PIM 기술 개념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메모리 영역 내에서 데이터 연산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 메모리 간 데이터 이동이 최소화되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 삼성전자가 제일 잘해요. PIM은. CXL도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나오고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HBM에서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만회하려고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거 PIM 올리도 그냥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CXL, PIM 관련주들입니다. 한번 쭉 보세요. 네, 추천은 아닙니다. 이쪽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긴 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제가 실적 시간 되면 보여드릴 건데 실적 대비해서 전체로 다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또 뭐 테마가 불면 또 오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실적이 찍혀줘야 돼요. 한번 시세를 냈기 때문에. CPU, NPU, 이거 뭐 다 아시죠? CPU, GPU, NPU. 그죠?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 GPU에서 NPU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NPU로 넘어가면서 제가 판단해서는 시장이 폭발하는 거예요. 주문형 반도체가 시장이 폭발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 TPU가 대표적인 NPU의 한 형태거든요. 구글에서 개발한
그죠? 이쪽 단계로 이제는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2, 제3의 엔비디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아마 애플도 그렇고 뭐 다 지금 이 자체 칩을 갖다가 NPU를 개발하고 있고 여기서 저는 승부가 가늠이 날 거라 봅니다. 이거는 다 뭐 단순한 거예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만 봐주세요. 제조회사만. 예, 제조회사만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좀 이해가 되는구나. 요 밑에만 읽어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NPU가 AI 칩에는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없고 AI에는 GPU보다도 NPU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CPU보다도 40배, GPU보다도 10배 우수한 성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요. 지금 엔비디아 칩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그런 칩을 개발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아직 상장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 꼭 다음에 상장하면 관심을 두세요. 리벨리온, 프리오사 AI, 사피온. 네. 특히 리벨리온. 네. 그 다음에 프리오사도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고요. 사피온인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벨리온이 되게 끌리더라고요. 성능이 장난 아니야. 그래서 저는 저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저 리벨리온 저 기업하고 이 세 기업은 꼭 기억하세요. 적어두셨다가 다음에 혹시 상장하면 저는 공모에 좀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순위를 매기긴 좀 그런데요. 저는 현재로서는 리벨리온이 가장 끌리긴 하더라고요. 비상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리벨리온 이것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마 삼성 파운드리에서 아마도 이걸 생산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피온은 이제 보니까 에이징랜드가 딱 나오는 순간에 TSMC에서 생산한다는 게 보이고요. 프리오사도 TSMC입니다. 배신자들. 리벨리온. 근데 TSMC가 워낙 잘 찍어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반도체 섹터별 관련 기업 공개입니다. 쭉 보세요. 여기에 이제 다 이제 핵심들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 칩 시장이 폭발하면서 그죠? 어느 쪽이 수혜를 볼 거냐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쪽에 있는 기업들, 요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까지 요 부분에 있는 기업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요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적어도 콩콩으로 떨어진다. 그동안에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엑시노스 2400이 갤럭시 호평을 받았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슬슬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조금씩 수주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빅테크 기업 쪽으로 하나, 그죠? 제가 볼 때 가져온다면, 삼성 파운드리의 회복에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여러분들은 계속 관심을 둬야 됩니다. 물론 이쪽에 있는 장비주도 좋긴 한데 이쪽 예를 들어서 여기 10을 투자한다면 여기는 3, 40을 투자해야 된다고. 이쪽 계열은. 오케이? 그래서 이쪽에 집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패키징 테스트 쪽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부품 소재 쪽도 좋아지긴 하겠죠. 근데 이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야. 좋아지더라도 이쪽을 예를 들어서 30을 투자하고 이쪽을 갖다가 10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집중을 해야 돼요. IP,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오케이? 그 다음에 오픈 엣지나 클로타스는 뭐 IP에 또 포함되는 기업이니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후공정 쪽에서는 뭐 요거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기업들만 뽑아놨으니까 저런 쪽에 계속 관심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핵심은 요 중간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핵심이에요. 메모리가 아니라. 근데 HBM도 좋아. HBM도 좋지만 저기서는 저는 햄버거가 터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삼성 파운드리가 좋아지고 주문용 반도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이 같이 좋아지는 구조.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안 좋아지기가 어려워. 이쪽은 무조건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한번 이게 쭉 보세요. 제가 계산한 것들인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냥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왜 뭐 영업이익률이 리노공이 많이 나오는구나.
ISC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얘들의 퍼가 이 정도구나. 이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설명 들고 다 싶은데 이번 주로 여하튼 반도체는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 질질 끌면은 한도 끝도 없고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라서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냥 한 번씩만 보여드리고 실적 그 가이던스를 제시 안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좀 조그만 기업들은.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요. 이거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게 CXL이나 이런 쪽은 보면 이 퍼가 너무 높기도 하고요. 계산하기 좀 어려운 기업들도 많아요. 수익이 안 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되나? 네,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는 진행을 하고 싶긴 한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 공부하다가 그 비전 프로 그 유튜브에 이제 막 후기들 글들 막 올라오잖아요. 동영상들. 그냥 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반응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며칠 이용해 보니까 좀 이제 질린다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돈이 안 아깝다. 이런 이제 막 유튜브 글들이 올라오길래 동영상들이 올라오길래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도 관심이 가서 왜 좀 있으면 또 삼성이 또 내려놓잖아요. 올 하반기에 LG도 내려놓는다고 하고 뭐 애플이 지금 애플이 일단 진입했기 때문에 기존의 구글과 애플과 삼성과 LG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하면 시장이 좀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려고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소니가 메타 소니가 양대 산맥으로 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27년도까지는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애플이 시작을 한 거죠. 하여튼 애플이 뭐 하면 그쪽 산업은 우리가 관심을 둬야 돼요. 아시겠죠? 네. 저도 그래서 관심을 계속 두고 있고요.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메타 이런 쪽이 어떻게 지금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거든요. 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R, VR, MR, XR 헷갈리셨죠? 다음 유튜브에서 정지시켜 놓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되게 쉬워요. 그냥 정강현실, 포켓몬고라 생각하시면 되고 VR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가상세계 앞에 막아놓고 딱 가상세계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MR은 섞어놓은 거, 섞어놓은 거고 XR도 거의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에서는 뭐 공간 컴퓨터라고 약간 차별화를 하고 있는데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구현 원리, 네, 실제 디스플레이 거기보다 눈에 보이는 화면을 크게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번에 애플이 선택한 비전 프로가 올레도스 WOLED라는 거예요. 소니에서 공급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뉴스는 잘 안 나고 있지만 소니에서 공급을 한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이게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소니한테 공급받은 것 같고 별로 안 나서더라고요. LG 디스플레이에서. 그 다음에 지금 이쪽 단계로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삼성이 여기에 조금 심려를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올레도스 RGB 쪽으로. 앞으로는 아까 밑에 단계에 있는 그런 쪽 근데 디스플레이 쪽은 주도주가 되기는 어려워가지고요. 그냥 관심 있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또 PCB 만드는 회사들, 부품, 소재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뜨고 있기 때문에 관심만 두시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애플 비전 프로에 뜨거워진 분위기 반전을 해줬다는 거고요. 네, 이것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마음이 좀 급해져서 상반기로 땡긴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아마도 하반기에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쪽이죠. 네. 최근에 대장주는 뉴플렉스예요. 뉴플렉스가 제일 제가 볼 때 힘이 세더라고요. 네, 컨텐츠, 네, 구글 쪽, 아까 구글 쪽에 AR 기기 쪽에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기존의 어떤 게임을 이 AR 콘텐츠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뉴프레스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FPCB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쟤가 대장주입니다. 쟤는 제가 좀 좋게 보는 게 어느 거냐면 뉴프레스하고 나무과하고 요런 유인데요. 최근에 또 인터플렉스도 급등했잖아요. 근데 이 세 종목은 외인들이 그래도 사요. 다른 종목들은 개인들만 사더라고요. 급등할 때 개인들만 산 종목들은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장주 쪽에서 맥 종목은 외인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개인들이 팔고. 그런 종목들은 2차로 또 한 번 더 움직일 여지가 있거든요. 실적 대비해서 저는 주가는 비싸다고 다 봐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하신다면 누플렉스하고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쪽은 무조건 트레이딩입니다. 제가 2차 전지도 트레이딩하라, 이쪽도 트레이딩하라, 그런 쪽은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 자체가 좀 부담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이 회복되고 시장이 열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치고 빠지고. 예, 원래 제가 오늘 밤 9시에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안 잡았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한번 제가 여러분들 종목을 좀 진단해 드려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잡았거든요. 오전에 좀 해다 잡아달라고. 근데 지금 또 오후에 막 흘러내려가지고 좀 김이 빠지긴 했는데요. 여하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비중이 많은 분들은 조금 줄이고 또 그 다음에 또 빠져있는 애들 좀 사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주력적으로 모아가고 단타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플레이서 제가 빼놨구나. 오케이. 이 밸류체인들. 네, 기판 밸류체인, 뭐 밸류체인 이렇게 쭉쭉쭉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니까요.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세요. 너무 많아. 아까 앞에 제가 정리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가 참 조언할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한 20몇 년 했으니까 또 이걸 잡으러 하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성장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식 투자는. 꿈을 꿀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정말 주식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우리가 사모아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트레이딩은 그냥 용돈 버는 수준으로 우리가 푼돈 번다 생각하고, 그죠? 인간적인 본능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도박 본능을. 그것 때문에 조금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장하는 쪽에 여러분들이 투자했으면 좋겠고, 그런 기업들이 조정받을 때 조바심 내지 마시고, 다른 종목도 움직인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런 기업들을 계속 모아 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렌 버핏이라는 그저 투자의 대가가 했던 말이거든요. 이 말이 항상 저한테는 좀 울림이 있더라고요. 적당한 종목을 아주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보다 아주 좋은 종목을 적당한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냥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은 기업을 자꾸 싸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기업을 조금은 비싸더라도 너무 기다리지 말고 적당한 가격에서 내려왔을 때 사모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일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50% 나 손실 났는데 그걸 어떻게 팔아? 80% 손실 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팔아? 그걸 들으면 그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네, 모르기 때문에 결단을 못하고 있는 거고, 새로운 종목을 선택했을 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결단을 못하는 건데요. 네, 공부하시면 결단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밤 9시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여러분들 종목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